러시아는 오늘 공식적으로 영국을 분쟁 당사국으로 지목하고 런던을 타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우주센터가 파괴된 가운데 크렘린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동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면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부터 러시아는 김정은과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타임스가 우크라이나가 이미 반년 동안 영국산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에 장거리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한 후 크렘린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 연방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영국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에 사용되는 것을 두고 인용하자면 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가 실제로 영국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가장 강력한 위협에 비해 훨씬 미미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라브로프의 발언부터 유럽에서의 파괴 공작,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우주센터 공격 결과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가요? 바로 이 영상 아래에서 구독 버튼이 눌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제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모스크바가 런던을 향해 위협을 가한 그 발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그는 러시아 외무부 장관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영국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알다시피 만약 영국이 끝까지 싸운다면 저는 영국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발표된 영국 미사일 부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참여를 당연히 고려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결과가 따릅니다. 참고로 이건 정말 훌륭한 표현입니다. 라브로프의 말에 따르면 영국은 자랑스럽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영국이 러시아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럽에서 아무도 이 러시아 광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오직 씻지 않은 이반들만이 댓글에 와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유럽이 결국 큰일 날 거라고요. 유럽이요, 우리가 전술 핵무기로 한 번만 때리면 정말 큰일 날 거라고요. 제가 상기시켜 드리자면 전면전 단계만 해도 이미 4년 반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문명 세계를 웃기고 있습니다. 문명 세계는 여러분을 그냥 광대나 진기한 구경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이런 발언의 계기가 된 것은 더 타임스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드론 중에 영국산 드론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BAE 바이오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네온이라는 제트 드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저는 오늘 아침에 별도의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드론과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꼭 시청해 주세요. 그 방송에서 제가 이 영국산 드론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 이후에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영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미 위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스크바가 아직도 자신들에게 영국산 드론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든 반응하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제 모두가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래, 뭔가 반응을 해야겠네 라는 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런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일 계획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키이우의 무기와 장비를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쉽게 말해서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인들이 뭐라고 떠들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봅시다. 런던의 이런 발언에 대해 모스크바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아이고 결과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것 말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최근 며칠 동안 유럽을 향해 위협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푸틴이나 메드베데프 등 다른 사람들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은 전면전 내내 어떻게 런던까지 진격해서 런던을 타격할 것인지 이야기해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
라브로프는 공개적으로 러시아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훨씬 더 강경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에서 키이우의 군사 기계를 지원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신음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들 속에서 실제로 유럽 전역에 의심스러운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유럽 전역에 의심스러운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최근 발트 3국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물류센터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7월에 있었습니다. 7월 19일 밤 리가에서 타비드로기 자선단체의 사무실, 창고, 물류센터가 불에 탔습니다. 이 단체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모아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감시 카메라 기록에 따르면 마스크를 쓴 두 사람이 담장을 넘어 해당 구역에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건물에 불을 지르고 경비가 도착하기 전에 도주했습니다. 당시 피해액은 거의 10만 유로로 평가됐으며 기부받은 장비, 의류, 식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라트비아 국가안보국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가 라트비아와 다른 나토 및 EU 국가들에서 조직한 파괴 공작 활동을 고려할 때 이번 방어가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벌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게다가 오늘 에스토니아에서도 이와 같은 자선센터 중 하나에 방화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라트비아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파괴 공작과 또 다른 구호물자 창고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KNDS 탄약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이탈리아의 이 회사는 바이 시스템즈의 자회사이기도 하며 우크라이나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검찰은 불가리아의 기업들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에도 그곳에서 무기 공장이 불에 탔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실제로 이런 식의 표적 파괴 공작, 즉 창고 방화,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공장 폭발, 그리고 드론 출격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것처럼요. 우크라이나 비행기 근처에 착륙한 것 등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라브로프가 말하는 것처럼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그에 따른 모든 결과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수준의 위협입니다. 라브로프가 영국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결과 말입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핵무기를 보유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나라를 러시아가 직접 공격할 준비는 물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적인 발언의 강도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건 공개적인 대립이 아니라 은밀한 파괴 공작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겁쟁이처럼 마치 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고에 불을 지르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죠. 영국인들은 그들은 나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라브로프가 말하길 그들은 나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드론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고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무기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 무기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쥐처럼, 진짜 겁쟁이처럼 직접 하지도 않고 일부 유럽인들을 매수해서 그들이 창고 같은 곳에 불을 지르게 하고는 봐라, 우리가 복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영국 내에서 방화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러시아인 이반들이 제 영상에도 댓글을 달러옵니다. 그리고 4년 반이라는 전면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러시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계속 댓글을 답니다. 그리고 곧 유럽의 전술 핵무기로 타격을 가할 거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모른다고. 푸틴이 그냥 준비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궁금한데 러시아 사람들 자신들은 이런 주장들이 안 웃긴가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미 석유 저장고와 정유 공장, 그리고 러시아 전역의 공장들이 불타고 있는데도 말이죠. 밤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러시아로 날아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직도 우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제 생각엔 이미 망신당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크렘린은 같은 날 평화나 최소한 전투 중단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여러 나라들이 전선에서 전쟁을 동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간단히 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그는 또한 진정한 외교는 항상 조용히 이루어지며 시끄럽게 하는 것은 단지 공개적인 발언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어떠한 동결도 없으며 그들이 말하는 전쟁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모스크바의 최대주의적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쟁의 유일한, 아니, 두 가지 진정한 근본 원인이 있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푸틴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없애버리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대신 같은 날 북한과의 새로운 동맹에 대해 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맞아요. 그는 이것을 새로운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없을 때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동료인 최선희에게 한국이 일본 침략자들로부터 해방된 날을 맞아보낸 전보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은 라브로프의 인용문입니다. 오늘날 모스크바와 평양은 새로운 공정한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해 한 목소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다극주의 원칙, 진정한 평등, 그리고 국가 이익의 존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인용하며 공동작전에 대해 상기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와 외국 용병들을 쿠르스크 지역에서 몰아내는 공동작전은 1945년부터 이어져 온 전후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전후의 대가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군사정보에 따르면 평양은 러시아군에 1200만 발이 넘는 포탄을 제공했고 약 1만 3천 명의 병력을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그중 약 2,500명 정도가 전사했고 부상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부터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14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여기에는 8억 5천만 달러, 즉 병사들을 수출해서 다시 말해 총알바지로 내보내서 번 돈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북한이 러시아에 3만에서 5만 명의 군사 집단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평양이 보로네시 지역에 미사일 부대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6기의 발사대와 약 120기의 탄도미사일을 의미합니다. CF에 따르면 올해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40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7월 말에 이 미사일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전면전이 시작될 때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랑스럽게 자신은 중국과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장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릭스 모든 국가들과 함께 말이죠. 이 수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이제 2026년이 되자 크렘린은 그 새로운 세계 질서를 최소한 북한이라도 함께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허세 뒤에는 푸틴이 좋아하는 표현대로 현실이 있습니다. 8월 15일 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플라밍고 미사일로 사마라에 있는 러시아 로켓우주 센터 프로그레스를 타격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곳은 소유주의 계열 발사체를 대량 조립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 공장까지의 거리는 약 900km입니다. 그리고 오늘 8월 18일에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그 사진에서 106의 이동 이 타격을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이곳은 고도의 청정구역에서 이른바 신경계를 조립하는 부분입니다. 즉, 발사체의 탑재 전자장치, 계기, 제어 시스템, 그리고 케이블 네트워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 없이는 아무리 본체나 연료 탱크 등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로켓을 조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분석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런 시설을 복구하는 데는 고도의 청정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사실 화재가 발생하면 그 흐름과 물로 인한 침수,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된 물 때문에 청정구역을 다시 인증받아야 하고 전체 기술 공정을 재인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의 상황은 제재로 인해 더욱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소유주 로켓의 탑재 전자장비가 수입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품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 이후 이 부품들 또한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공장의 전략적 중요성도 매우 큽니다. 러시아에는 이 공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러시아가 전자정보 정찰 및 표적 지시를 위해 궤도에 올리는 모든 소유즈 2계열 로켓을 조립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위성 인터넷 라스베트도 있습니다. 바로 그 러시아판 스타링크로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것처럼 오직 소유즈 2.1B 로켓으로만 전개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무인기를 실시간으로 조종할 수 있게 해줄 예정입니다. 계속됩니다. 결론입니다. 러시아는 영국을 전쟁 참가국이라고 부르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타겟 공작뿐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적 지원 창고에 방어를 하거나 무기 공장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방식이지 나토 국가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아닙니다. 동시에 크렘린은 냉소적으로 어떤 갈등 동결의 가능성도 차단하고 공개적으로 북한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대신에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러시아 내에서는 국가의 우주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몇 안 되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 중 하나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런던을 향해 내뱉는 말뿐인 위협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더 뼈아프게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